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느낌있게 북김의 최필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본이나 선진국의 개발 사례를 좀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어떻죠? 맞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런 항아리 모양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항아리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항아리 모양이었는데 이게 갈수록 항아리보다 더 안 좋은 이 역피라미드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이제 지금 노령화 지수는 더 높죠. 일본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노령화 추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2050년 드디어 주요 노령 인구를 살펴보면 일본을 앞서게 됩니다. 한국이.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트럼프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만큼 이제 사례로 나올 만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위험하다라는 것은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책을 읽고 메모를 해뒀었어요. 한번 읽어보면은 저희 어머니 연배의 분들은 교외의 노년주택가에서 살 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다음 세대는 이제 막 노년에 살 곳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도시 중심지에서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게 미국에서 지금 한 15년 전에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다음 개발 기조 역시 지금 노인복지주택에서 곽강을 받고 있죠. 저희는 노인복지 관련해가지고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강의도 지금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봐도 지금 마곡 VL 리웨스트 클래식 500 모두 이제 임대인이 거의 꽉 찼습니다. 물론 이제 VL 리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오픈을 하지만 이미 예약금으로서 분양은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미국, 이 캐롤에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한국 역시 더 이상 우리의 부모님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노년기에 시골에 가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도시에 살던 분들은 아 그래 도시가 제일 좋지 도심에 있을래. 왜 그러냐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시골로 가시는 분들은 꽤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도심에 살던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은 너무 심심해합니다. 무료해지죠 삶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심에 머물려는 색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보다 돈이 많죠. 심지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자식이 부모보다 못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돈이 있는데 굳이 교외로 밀려날 필요는 없겠죠.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개발 시장을 살펴보면은 이 공급에 소비자는 없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급을 하는데 봐봐요. 건설사, 신탁사, 대주, 시행사 이렇게 있는데 건축사 사무소도 있겠죠. 기술사도 있고. 근데 여기에 소비자는 없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내세우든 시계를 팔든 간에 늘 우리는 소비자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가 이 상품을 더 잘 쓸 수 있을까? 소비자한테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냥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시행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공급자가 요즘에 좀 대형 평수가 잘 될 것 같은데 대형 평수를 한번 공급을 해볼까? 소비자에 맞춰서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한다라든지 이러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똑같이 찍어내고 59, 84, 112 찍어낸 이후에 들어가세요. 그나마 조금 이제 고급화된 주택 시장에서는 이제 누드로에서 집어넣고 옵션에 대한 선택이 있었지만 그 역시도 소비자를 고려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 괜찮을 리가 없겠죠. 경기가 좋을 때야 모두가 아파트를 사고 싶고 투자 상품으로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입을 했었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투자 상품이 이게 투자가 될까? 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는 사실상 소비자 위주의 상품이 탄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재팬, 일본의 사례를 빗대 봤을 때 이 건설사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운영사로서 이제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 분양이 안 되거든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임대를 주겠죠. 미분양 담보대출을 일단 받습니다. 받고
그냥 월세를 주는 게 뭐 첫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매매가 되면 더 좋고. 그런데 이 임대 시장이라는 것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요즘에 뭐 맹그로브, 하임, 미스터 홈즈 다양한 이제 회사들이 이제 공유주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뭐 KT나 SK에도 마찬가지로 공유주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VR 로에스트 공유주거인데 초점이 고급하고 노인들일 뿐이에요. 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 이게 공급이 계속 떨어지겠죠. 왜냐?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데 누가 공급을 할까요? 공급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우리는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다가 공급이 충분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 수요와 공급의 곡선, 이 만만한 지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좋은 땅 왜 이렇게 급매로 나왔을까? 그럼 이거 내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겠다. 결국에 이 운영사들이 시행, 건설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일본이 먼저 걸어가 나간 방향이고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행사들, 건설사들 이제 운영 상품 한두 개씩은 다 브랜드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영등포 한번 제가 이건 유튜브에서 언급했었는데 70개 호실이 좀 넘어가면은 외국계에서도 공격적으로 멀티패밀리를 사들이고 있죠. 이제 주거의 방향성 자체가 소유보다는 임대, 렌트로 가고 있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갈 건데 베트남, 중국 이런 데 가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고 그 나라에서 뭔가 차입을 할 거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일본 혹은 독일, 미국 이런 데 가서 얘네들은 어떻게 소비자 위주의 시장 형성했을까? 그런 걸 배워와야 돼요. 일본에서 조금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번호키 우체통입니다. 우리나라 우체통 집 아파트에 가봐도 번호키 다 없죠. 그럼 누가 내 거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만큼 약간 보안의식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의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도쿄 사기꾼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시행사한테만 사기를 친 애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 토지주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을 정말 치밀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와, 저런 사기꾼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뭐 10대 시행사한테 사기를 치고자 하면 사기 당하겠다. 우리나라 너무 안전 불감증, 상대방을 믿으면서 거래를 해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이건 대구에 있는 모 식당 화장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차용할 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외여행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다녀오면서 괜찮았네 하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 채광이 되는 화장실. 안도 다다오가 일본에서 교회를 지을 때 이 십자가 모양으로 채광이 들어왔어요. 미사일 할 때. 그러니까 뭔가 그런 홀리, 감성 충만한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거를 따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점등 여부가 확인이 되는 도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불 켜놓고 문 닫는 경우 많습니다. 많은데 불 꺼야죠. 전기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때요? 밖에서 내가 화장실 불 켜놨네? 꺼야지.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어로 바꾸고 넘겨줘야 됩니다. 이제 뭐 이것도 저희가 셉테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CPTED 한국말로 하면은 뭐냐? 범죄 예방 설계예요.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딱 그 정육면체 같은 곳에 저희가 직육면체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성추행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투명으로 만들었어요. 밖에서 보이도록. 그렇게 되니까 범죄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보면은 놀이터 같은 것들이 한쪽 사이드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정중앙에 위치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셉테드예요. 왜냐면은 아파트에서 지켜보고 있어. 내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그러면은 유괴범들이 아무래도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CCTV가 없어도 CCTV 모형만 있는 이 매장에서도 범죄율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탄 레이크 에듀 여기 가봤는데 꽤 괜찮습니다. 뭐가 독특했냐면은 뭐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이 내부의 모습이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얼마 전에 그 초등학생을 유인해가지고 뭐 살해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범죄에 대한 심리 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 캡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 면적에 대한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죠. 뭐 2층 침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은 여기에 뭐 퀸 침대 2개가 있고 계단을 이용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으로 해서 올라갔을 때 싱글 밀침기 한두 개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디자인적으로 뭐 저급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마이애미에 있을 거예요. 주차타워 여기는 주차장만 지을 수 있는 부지야. 이런 게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냥 주차장으로만 쓸 거예요? 아닙니다. 요 층에는 슈퍼카만 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슈퍼카를 자꾸 대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요 중간에 명품 매장 하나를 오픈을 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상업시설도 이제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디자인과 소비자를 배려를 해서 이 가치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좀 잘 안 보이죠? 이제 블로그감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또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매수자들은 구매한 집에 직접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집의 평면도나 기능은 부차적인 문제로 여겼다. 더 중요한 것은 경관, 이국적인 편의시설, 이미지, 과대 광고 이런 것을 통한 자산 가치의 상승, 큰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었다. 결국 고급화는 잘 팔릴 거다. 라는 게 10년 전 이제 미국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2017년과 19년도의 모습과 일맥상통하죠. 스타 건축가의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존했다. 우리나라 반포에 지금 4대 건축가들 모셔와가지고 컨셉만 잡게 하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설계는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2008년까지 시장에 대략 4만 채의 아파트가 빈집으로 남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이 책 우리가 미리 읽었다면 어떨까요? 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행사 중에서도 뭐 탑5 안에 드는 곳 중에서 3군데는 지금 좀 어렵지만 2군데는 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계셨거든요. 자, 첫째,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니즈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우리가 답답하고 어두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겠구나. 미래를 예측하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요 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왜 다를 수 있냐? 우리나라는 인구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자 정책을 뭐 적극적으로 또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 방향성이 모호해집니다. 뭐 지금 여가 되든 야가 되든 간에 일단은 복지보다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먼저 살려야 되고 우리나라 일단은 경제성장 다시 또 한번 모멘텀 필요합니다. 그게 이미 뭐 AI에 좀 많이 뒤쳐졌죠. 계속 이렇게 가면 진짜 모멘텀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 못 살고 다 지금 힘든데 뭐 집 팔리겠습니까? 비싼 집? 거래 안 되죠. 부동산 사이클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좀 자각을 하고 진짜 진지하게 고찰을 해야 돼요. 모멘텀에 대한 것들. 이건 일단 인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변화하는 인구 구성과 사람들의 새로운 취향은 새로운 상품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요를 만들어낸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노인 주거 시설까지 말이다. 21세기 초에는 도시 간의 이동이 또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서 22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해외 포럼에 갔었는데 뭐 뉴욕에서 외곽으로 빠지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도 한 번은 서울 엑시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면서 수요층이 변한다라는 것도 똑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독일의 사회적 임대주택
이제 민간 시행자와 공공금융이 손을 잡고 사회적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이 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것들을 공급을 한 거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데 좀 약간 개호 서비스로 더 많이 갔어요. 집에 있어라. 우리가 사람 보낼게. 찾아갈게.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쪽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월 2, 300만 원 내면서 굳이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LH, 그 다음에 허그. 여기 통해서 원래는 허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꽤 오래된 상품이죠. 그리고 LH 신축림 약정도 이제 감정평가형, 결국에 시세대로 사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LH가 임대주택 운영을 하겠다. 이 시스템도 계속 있던 시스템이지만 이번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시세가 따라가지 못하네. 뭐 그럼 우리가 이거 공사비 반영해줘가지고 사줄게 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 PF가 안 되고 터지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요 LH 신축림 약정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말일에 또 1분기가 끝났죠. 1분기가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 또 LH의 성과 인식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좀 더 많이 박차를 가했었고 이 시행사들도 야 이거는 일종의 시행사 공모사업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또 달려드셨어요. 달려드셨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2분기부터는 조금 더 이제 그 물량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LH도 뭘 하고 있죠? 실버주택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구리에 지금 실버주택 공모도 냈었죠. 그 다음에 뭐 동탄의 공모사업도 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겠지만은 노인복지주택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이 경제 성장률이 높은 동남아 지역에 가가지고 투자를 하고 혹은 뭔가 투자 상품을 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 잘 되어 있는 사례들 왔다 갔다 찾아보면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마킹하고 개발을 할 거냐 후자가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공급 기조 변화와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